예, 안녕하십니까. 저 뉴스타파를 하고 있는 최승호라고 합니다. 예, 저는 이제 뉴스타파의 PD입니다. 수장이라고 아까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저 김용진 대표가 저를 자릅니다. 뉴스타파의 실세. 그냥 얼굴 마담. 그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외국 포토 하시네요. 얼굴마다. 네. 아니, 우리 저 PD님은 그 PD 이렇게 좀 그런 것만 하시면 될 텐데, 그 전에 이제 자백이라는 영화를 만든 다음에 제2의 봉준호를 꿈꾸시는 것도 아니고 영화를 또 한 편 제작하셨어요. 예, 지금 한참 만들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제목이? 지금 이제 공범자들이라고. 네. 우리 그 공범들 많잖아요. 범인들. 네. 어떤 공범입니까? 지난 10년 동안 이 공영방송을 완전히 말아먹은 공범들. 이 공범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추적해가지고 찾아가서 네. 이렇게 심판하는. 그러니까 자백이라는 영화는 이제 국정원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네. 이번에는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거군요. 그렇죠. 예. 언론. 그 중에서도 공영방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MBC 인사들도 많이 나오겠군요, 거기에. 많이 나오죠. 예, 많이 나옵니다. 예. 1편의 그 자백이라는 영화의 핵심 주인공은 김기춘 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김기춘 씨, 그다음에 예. 뭐 우리가 원세훈 씨 예. 이런 분들이었죠. 이번에는 주인공 격이 누굽니까? 김재철?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우리 저 MB 아저씨고, MB 아저씨고 그다음에 이제 김재철, 김인규 뭐 이런 분들이 되겠죠. 직접 만나는 장면도 나옵니까? 예, 지금 그분들은 중요한 분들은 지금 만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네. 또 많이 만났고 네. 앞으로도 만날 겁니다. 근데 뭐 말 오가는 건 별로 없죠, 이게 그냥 인사하시고 정도. 뭐 그런 것 같은데. 아니요, 뭐 말 그래도 몇 마디 오가고. 몇 마디 하세요? 몇 마디 오가고 뭐 아주 심각한 서로 간에 이 10년의 어떤 세월 속에서 서로 쌓인 애정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그렇지. 그 무게를 느낄 거예요. 세월의 무게 이런 걸 느낄 거예요. 직접 만나러 가세요? 아니면 뭐 또 다른 누군가가? 제가 가죠. 예, 제가 가죠. 제가 가야 예. 제가 이렇게 나타나면은 또 이렇게 보이는 반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게 핵심이에요. 그 영화의 재미는. 예. 예, 그래서 제가 꼭 갑니다. 예. 김기춘 씨가 이제 자백이라는 영화에 나왔는데 특별한 얘기하는 건 없습니다만 PD님 얼굴을 보면서 그 똥 씹은 얼굴 그게 그 백미거든요. 아니 처음엔 반가워합니다. 처음엔 반가워하죠. 네, 처음엔 아주 반가워합니다. 계속 이렇게 질문하니까. 처음엔 누군지는 잘 몰라요. 네. 처음엔 누군지 잘 모르다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야. 근데 이제 막 공항에서 갑자기 나타나니까 자기를 막 이렇게 반겨주는. 환영하러 온 사람이다. 예. 그래서 언론이다 그러고 이러니까 나를 여기에서까지 나를 인터뷰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게 상당히 반가운. 저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기 뉴스타파라는 데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 좀 인사 좀 드린 말씀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간첩이라는 이제 단어 나옴과 동시에 그렇죠. 그 단어가 나오면서 이제 얼굴이 이렇게. 근데 그분은 굉장히 사실 반응이 저는 그분이 연세가 상당히 드신 분인데도 굉장히 빠르신 분이에요. 그 단어가 나옴과 동시에 바로 바로 일어서서 나가버리시는데. 근데 40년 만에 이제 모여가지고 저기 행사를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취재하러 가는데 마침 이제 실장이 계셔가지고 한번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혹시 사실 계실 때 많은 사건들이 간첩던 사건이 많았는데 그런 반응은 정말 반사신경이 아직까지 죽지 않으셨군요. 그게 예. 수십 년 동안 그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어쨌든 권력을 지키면서 생존하는. 생존해왔던 그 생존 본능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예. 이번 영화에서는 그 김기춘 씨보다 조금 더 뭔가 좀 괴롭히는 그런 시인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괴롭히는. 알겠습니다. 예. 김재철 그러니까 욕이 나올 정도로. 김재철 그러니까 욕이 나올 정도로. 아이씨, 그만해. 이렇게까지. 이 장면 하나 넣어줄 수 있습니까? 예, 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재철 사장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뭐 아마 서울 있다. 얼마 전에 왜 홍준표 씨 선거운동 할 때 네. 뒤에 선거운동 하는데 나왔었나요? 뒤에서 이러고 있는 모습이 사진 그래요? 잡혀가지고 그거 몰랐네. 앞에 이제 자기가 아무래도 이제 거기 뭐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에서도 약간 네네. 약간 후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레벨이 높다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뒷줄, 그 다음에 또 그 뒷줄, 이렇게 바로 뒤쯤 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이 양반이 튀려고, 보이려고. 얼굴이 이렇게 조금 앞에 있는 사람들 사이로 요만큼 보이는데 거기서 또 이렇게 서놓고 한 개 찍혀가지고 제가 참 대공영방송 MBC의 그 사장이셨던 분이 저렇게 참 제가 부끄러운 그런. 아니 근데 사실 업적으로 보자면 맨 앞자리에 서야 되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쪽 입장에서 보면은 네. 뭐 자기네의 권력을 상당히 공고하게 해주고. 그럼요. 네. 이용만 이명박에서 당한 것 같아. 이용만 당하고 그냥 뭐 사실상 버려진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모르죠 뭐. 어쨌든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는 데까지는 지금 성공을 했어요. 원래 그분이 그 새누리당 시절에 네. 새누리당에서도 이렇게 출마를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항상 그 경선할 때 경선을 시키더라고. 아니 그 정도 열심히 했던 분이면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되는데. 바로 좀 이렇게 공천 바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 꼭 경선을 시켜요. 경선하면 떨어지지 당연히. 경선해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몇백 표 정도밖에 못 받아가지고 떨어지고 하시는데 제가 참 보기가 민망했고 안타까웠는데 새누리당이 이제 갈라져가지고 그 당시 사천에서 당선되신 분이 지금 바른정당으로 원래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를 틈타서 이분이 자유한국당 거기 지역구를 신청했는데 네. 받아주더라고요. 네, 받아줬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도 바른정당에 있던 분이 제가 알기로는 다시 또 이탈을 했어. 그래가지고 지금 난처하네.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아마 또 경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예를 들면 김재철 전 사장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뭐 공인도 아닐 뿐더러 아니 공인이죠. 지금 정치인이고. 정치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네, 국회의원이 되시겠다는 분이고. 영화에 쓰는 건 상관은 없습니까? 상업 영화 같은데 이렇게 화면을 막 쓰고 하는 것. 그럼요. 예, 그럼요. 상관없죠. 아니 그분은 완전히 그 역사적으로 네. 어떤 아주 중대한 대한민국 공영방송을 완전히 말아먹은 중요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언론 지형을 완전히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 그렇지. 분이고 네. 그런 분들은 뭐 당연히 그 뭐 초상권이나 이런 거는 그거는 인정이 안 되죠. 김재철 전 사장은 우리 PD님한테 뭐라고 불러요? 뭐 승호야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뭐 아니 신호 뭐 PD? 사실은 저도 그분을 그렇게 MBC 있을 때 그분은 기자고 저는 PD고 이랬기 때문에 또 노는 물이 달랐어요. 그분이 저랑 노는 물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친하게 지낼 적이 없었고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몇 달 전에 가서 만났는데 후배님 이렇게 부르시더군요. 후배님. 후배님. 내가 후배님을 오늘 처음 만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 이제 후배님이 오셨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만 나는 이제 이 정도만 아니, 좀만 더 하시죠. 언론사 출신이신데, 이런 식으로까지 하시면은. 분이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모양새가 아니잖아요. 제가 질문을 던지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주 예의가 있으신 분이네요. 보기로는 예의가 있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제로는 상당히 잔혹한 행동들을 하죠. 네. 원래 이제. 초기 비용. 지금 이제 제작하고 있는 공범자들. 네. 그게 티저 영상 같은 걸 제가 잠깐 예, 봤는데. 보셨죠? 예. 공개됐죠? 예. 네. 그거 보니까 세월호 장면으로 예.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 네. 거기 이제 전원 구출로 보도가 됐는데. 산업부 학생들은 전원 구조됐고 현재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전원을 구조했다고. 인명 피해는 아마 없을 것이라고 중앙연구원이 338명 전원이 구조됐다는 그 보도 장면이 딱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것이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요. 네. 그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전원구조 오보를 처음에 한 그것은 뭐 의도적인 오보였다라고 보기보다는 어쨌든 전원을 구조했다라는 것이 정부에는 좋은 소식이잖아요. 네.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한테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좋은 소식을 이렇게 검증을 제대로 안 하고 이제 빨리빨리 보도를 해버리는 거죠. 전체 언론들이. 그래가지고
뭐 그거는 어느 한두 언론이 아니라 전체 언론들이 다 전원 구조라고 그냥 해버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뭐 구조 과정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 스탠스를 계속 유지를 했는데 MBC는 그 당시 목포 MBC 기자가 현장으로 가서 이게 전원 구조가 아니고 안에 상당히 수백 명 승객들이 타고 있고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취재를 해가지고 네. 서울에다가 전원 구조 아니다 라고 했는데 서울에서 그렇게 묵살됐죠. 전원 구조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네. 한 번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네. 그 서울 MBC 전국부의 전국부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목포 MBC의 기자도 이야기해, 보도부장도 이야기해, 보도국장도 이야기해. 네. 같은 소스로 계속 이야기했던 것도 아니고 보도국장은 그 현장에 출동해 있는 그 해경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그것도 해경이 그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니까 해경이 이제 진실을 그대로 입 밖으로 내기가 어렵겠다 싶어가지고 이 보도국장님이 그 해경한테 뭐라고 물었냐면 지금 이 전원구조라는 보도가 계속 되고 있는데 전원구조가 맞느냐 맞으면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 해달라. 예 아니요라만 하라고 네네네. 이야기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네. 아니요. 그러면 그 안에 지금 승객이 있느냐? 예. 네. 승객이 많이 있느냐? 100명 이상이냐? 예.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그게 특종 아닙니까? 일종의. 특종이죠. 근데 그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특종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목포 MBC의 그 보도부장과 보도국장님이 네. 자기네들도 수십 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는데, 네. 기자라면 본능적으로 이런 일이 딱 터지면, 그리고 이런 정보가 딱 들어오면 일단, 그러면 취재해 봅시다. 현장에 있는 그 공무원 전화번호까지 전달이 됐어요. 서울 MBC에. 네. 확인을 해보시라고. 여기다 전화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네. 그런데 끝까지 확인도 안 하고 그 전원 구조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계속 쭉 유지가 됐다는 거죠. 심각하네. 그러니까 그러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네. 목포 MBC 보도국장님은 아마도 무슨 보도의 가이드라인, 어떤 지시에 의해서 그런 보도를 하고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게 그분들의 추측이고 추측이었어요. 근데 이게 뭐 한 30분, 1시간 있으면 어쨌든 드러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말하자면 전원 구조가 아니다라는 거 아닌 것을 확신을 하고 네. 확신을 한 채로 그걸 무시했다는 그런 건 아니고 뭔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그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확실한 걸 알기 위해서는 취재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쪽으로는 취재를 안 하는 거죠. 왜냐? 그쪽은 이건 제 추측인데 그쪽은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별로 안 좋아하는 방향이잖아요. 네, 그렇죠. 정부가 굉장히 불편한 거잖아요. 네. 만약에 사람이 수백 명이 만약에 배에 타고 있어가지고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걸 MBC가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 청와대에서 발칵 뒤집어져가지고 아닌데 전원구조인데 이놈들이 왜 이런 오보를 한 거야 하면서 화를 내면 네. 그럼 자기네 목이 위험해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도 제 추측이지만 그렇지만 만약에 전원구조다라고 계속 보도를 해. 이게 정부 발표하고도 맞아떨어져. 계속 보도를 했는데 나중에 이게 오보라고 밝혀져.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었고 희생자가 많이 나왔어. 네. 그렇지만 우리는 정부가 발표한 대로 한 거야. 그럼 목 잘 일은 없다. 그러면 나는 안전한 거지. 나는 안전한 거지. 저는 그런 심리 하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진실과 사실을 무시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두 언론이 아니잖아요. 어느 한두 언론이 실수한 게 아니에요. 네.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실수한 거야.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기자가 몇 명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거대한 심리적 메커니즘이 작용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일으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청와대에서 그날 갑자기 이런 게 전원 구조가 아니다라는 걸 뻔히 알면서 각 언론에 전원 구조라고 하라고 지시를 내린 거는 아니죠. 아니죠. 언론들이 알아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네. 영화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돈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끝까지 쭉 하면은, 예?
돈은 어떻게 해요? 야, 돈 돈은 얘기하니까 뭐- 하던 얘기로 딱 끊는다. 돈 제작비. 얼마? 아니, 이제 우리 뭐, 기본적으로는 우리 이제 뉴스타파에서 제작하는 거니까. 네. 이제 뉴스타파는 우리 이제 많은 후원자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주시는 돈으로 우리가 제작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개봉을 해야 되잖아요. 네. 예, 개봉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또 다른 도움들이 예, 필요하고 또 이제 특히 그 뭐 돈 이런 것보다 사실은 이제 어떤 분위기, 네.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자백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그때 스토리 펀딩 다음에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4억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돈의 중요함보다는 그거 한 몇만 명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호위무사처럼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계속 영화를 알리고 같이 공유하고 끝까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탄압이 있지는 않을까 하면서 이렇게 같이 봐주시고 이랬던 것들이 결국은 이제 영화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 흥행 성적은 괜찮았습니까? 그렇죠. 흥행 성적이 뭐 상당히 그 기록적인. 혹시 몇 명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14만, 그러니까 와. 우리 극장에서 보신 분들만 네네네. 14만 한 5천 명 정도 되시고. 사실 이제 더 많이 볼 뻔했는데 마침 그때 최순실 국정농단이 터져버려가지고 맞죠? 좀 그런 면도 있어요. 더 재밌는 영화가 터졌어. 그러니까. 이거 아쉽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는 뭐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그 주연 배우셨던 저 김기춘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을 또 뭐 이렇게 감방으로 보내드리고 이런 것들에서 이제 아주 작은 위안 같은 것들을 보람을 느끼고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공범자들을 통해서 또 한 분 보내셔야 될 텐데 그게 MB 아닙니까 주인공이? 뭐 그렇죠. MB 선생님도 계시고 네. MB 선생님. 뭐 그 많죠. 예. 굉장히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보니까 저의 그 멘토이신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4대강 저 지시 또 한번 내려갔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4대강 같은 경우가 이제 근데 이게 굉장히 그 보면은 용의주도 하고 아주 시원시원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대통령이 그 청와대에서 이런 걸 갖다가 팍팍 그냥 지시로 이렇게 해버린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군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용의주도하고 국민들 다수의 지지를 얻는다라는 확신과 분위기를 가져가면서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탁 핀셋으로 탁탁 찍듯이 이렇게 탁탁 해나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계획을 빨리 하면서도 뭐랄까요 속도를 내는 그래서 이제 변화에 대한 희망이나 갈망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지도록 만드는 이런 상당히 단수 높은 그런 것 같습니다. 4대강 사업은 뭐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영화로 만드실 의향은 없습니까? 4대강만 해가지고. 4대강 사업은 제가 MBC에 있을 때 네. 제가 무려 그걸로 PD 수첩을 3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4대강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제가 다 기록을 한 테이프들이 MBC 안에 다 있습니다. 네. MBC를 다시 들어가셔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제가 4대강 주도 세력이 아마 제가 MBC 다시 들어가는 걸 막으려고 그럴 것 같은데 테이프 그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꺼내가지고 그때 그자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이렇게 탁탁 보여주면서 지금의 4대강의 모습과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아마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파워풀한. 네. 방송에 나가지 않았던 그 원본 테이프들도 당연히 다 있는 거죠. 그럼요. 예, 원본 테이프도 다 있죠. 그 제가 쫓겨나면서도 잘 보관하라고 제가 신신당부를 하고 언젠가는 돌아왔어 내가. 어때 복직 그러게요. 어떻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점치십니까? 정권 이렇습니다. 이제 MBC 같은 경우는 네. 너무 황당하게 해직들을 다 시켰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재판에서 이미 1심, 2심 재판에서 전부 다 해고 무효 판결이 다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3심만 남아 있어요. 3심이 2년 이상 지금 걸리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힘드신가 봐요. 판결을 하시기가 대법원에서. 근데 아마 뭐 하시겠죠. 예, 하시면 그 판결 대법원 판결 결과로 아마 저희는
돌아갈 겁니다. 정권 교체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돌아가면 그동안 못 받은 월급 다시 받습니까? 그렇죠. 대박이네. 몇 년이죠, 지금? 그러니까 5년이 다 돼 가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네. 사실은 이제, 사실 해고자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다들 참, 뭐랄까, 안쓰러워 하시고 네, 하시는데, 안쓰러운 건 사실이에요. 안쓰러운 건 사실인데. 그런데, 사실 MBC 안에 있는 우리 동료들이, 네. MBC 노조가, 전국 언론 노조 MBC 본부인데, 노조가 저희들의 이제 해고자들의 생활 비를, 월급을 다 줍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전혀 불편을 못 큰 어려움 없이. 느끼도록 뭐 생활비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안에 있는 우리 그 방송인들이, 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우리 바깥에 있는 쫓겨난 사람들의 생활까지 다 책임지고 있는 거죠. 해고 무효 판결이 나면 네. 그 이제 해고 무효 판결이 나면 당연히 이제 월급을 다시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저희가 이제 노조에다가 돌려주는 거죠. 돌려주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본인도 흔들리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희는 뭐 이게 당연히 1, 2천 수준이 아니야. 그럼 5년인데. 좀 상당히 액수가 크죠. 네. 근데 그 그러면 돌려주는 이제 건 본인의 선택이에요? 또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의무예요? 의무죠. 의무지. 큰일 나지. 그러면 그 MBC의 지금 현 사장님은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김장겸. 예. 장겸이 형. 예. 장기영이요. 하도 그 사이에 몇 명이 돼가지고 제가 약간 헷갈린데. 그래서 그분은 계속 뭐 정권과 관계없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고영주라고 아시죠? 네. 고영주라고 왜 그 문재인 네. 대통령한테 공산주의자라고 했던 네. 아주 지독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 사장을 뽑는 이른바 이제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그 데서 이제 사장을 뽑는데 거기에 이사장이에요. 그분이 굉장히 그 지독한 공안검사 출신이고 그야말로 요새 이야기하면은 애국 세력이죠. 애국 세력. 탄핵 반대하시는 분들 왜 맨날 그 대한문 앞에서 왜 시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우상이지, 우상. 그분들이 우상이에요. 그분들 집회에 가면 고영주 이사장님이 그래도 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되는 거다. 이렇게 굉장히 굉장한 그 존경을 받는 분인데 김장겸 씨를 사장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렇게 앉혀놨죠. 그러니까 MBC가 완전히 말하자면 애국 세력의 진지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돼 있는 거죠. 그럼 일단 방문진부터 한번 싹 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거군요. 에이, 그게 뭐 쉽게.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은 그 방문진 고영주라는 분, 고영주 말고도 그 밑에 보면 이제 과거에 뉴라이트라고 불렀던, 지금은 뉴라이트도 아니에요. 지금은 완전히 애국 세력이고, 그런 사람들이 거기를 다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완전히 애국 세력이라고 하니까 참. 네. 완전히 애국 세력이에요. 자, 애국이란 말을 완전히 그 농락하는 그런 세력들이죠. 애국이라는 단어 자체의 뜻을 농락하는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 밑에 김장겸 씨 이런 사람이 자기 뜻으로 그만두겠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고영주 이사장과 그 일당들이 네. 하여튼 그분들이 아마도 제 생각에는 또 다른 사람을 거기다가 또 앉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 정도로 상당히 비상식적인 상황이 MBC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탄핵 과정에서 봤던 어떤 대한민국의 거의 막장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이 MBC에서 지금 그대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정권도 바뀌고 이렇게 해서 그 모든 사실은 대한민국의 많은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거의 다 사라졌잖아요. 사라지고 한데 지금 MBC가 딱 그렇게 남아 있는 거고 KBS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 좀 비슷하게 좀 닮아 있는 그런 체제가 KBS도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KBS나 MBC 같은 경우에는 사장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나서가지고 지금 뭐
정부의 어떤 결정이나 힘으로 바꾸는 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죠. 그럼 언론 지형이 바뀌지는 않겠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누누이 이제 얘기해 왔고 또 뭐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선거 과정에서 공약을 하셨던 부분이 언론장악 방지법이라는 그 법을 통과를 시켜서 그 법을 통과를 시키면은 뭐 3개월 뒤에 지금 이사진부터 새로 다 뽑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BC나 KBS의 이사진들을 새로 뽑으면 그 새로운 이사진들이 사장을 또 뽑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몇 달 뒤에는 이 KBS, MBC 공영방송 정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 뉴스타파가 정말 굵직굵직한 특종들을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이건희 영상 재밌게 봤습니다. 네. 뭐 그런 거라든지 뭐 바하마군도를 가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너무 좀 오래 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최근에. 예. 너무 본인 복직에만 신경 쓰는 거 아니냐는. 네. 아니 뭐 제가 그래서 영화를 지금 영화로. 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작한 지 벌써 한 10년 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저희 그 영화에 나오는 씬들이 촬영된 게 거의 뭐 한 10년씩 돼가는 그런 이 세월을 느끼게 해주는 씬들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이명박 정부 그 2008년 기억나세요? 2008년 기억 안 나시죠? 2008년 얼마나 암담했는지. 2008년부터 그 암담한 시절을 쭉 이렇게 지나왔던 그 세월들. 그 세월 속에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늙어가는 게 이렇게 보여요. 이 등장인물들이 늙어가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MB는 안 늙는데? 피부가 그렇게 빛이 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아니, 그 양반도 자세히 보면 늙었어요. 늙었어요? 늙었지, 그럼. 세상에 안 늙는 사람이 2명 있다고 생각하거든. MB랑 전두환. 와, 안 늙어. 아니, 전두환 씨도 많이 늙었어요. 늙었어요? 네, 많이 늙었어요. 흰머리가 뭐, 요새는 뭐 완전 할아버지던데, 옛날에는 머리가 일단 뭐 아주 광채가 나고, 대머리가 빛이 많이 나고 그랬는데, 요새는 뭐 보면은 주름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지는 않더라고. 네. 가슴 아파하시는 것 같네. 아니, 이제, 세월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아까 그 공범자들 스토리 펀딩에 대해서 수줍어서 말씀 잘 못하신 것 같아서 네네. 기회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공범자들의 이제 호위무사가 돼주실 분들을 지금 찾고 있죠. 그래서 다음에서 스토리 펀딩 해서 이제 공범자들의 이제 후원해 주실 분들을 다음에 들어가시면은 스토리 펀딩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거기 이렇게 다 클릭해서 들어가셔가지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공범자들이라고 아마 검색해도, 아마 나올걸요? 다 후원하신 분들이 여기 들어와 보니까, 저도 후원했어요 하시는 분들 좀 있으신데, 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예, 안녕하십니까. 저 뉴스타파를 하고 있는 최승호라고 합니다. 예, 저는 이제 뉴스타파의 PD입니다. 수장이라고 아까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저 김용진 대표가 저를 자릅니다. 뉴스타파의 실세. 그냥 얼굴 마담. 그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외국 보도 하시네요. 얼굴마다. 네. 아니 우리 저 PD님은 그 PD 이렇게 좀 그런 것만 하시면 될 텐데 그 전에 이제 자백이라는 영화를 만든 다음에 제2의 봉준호를 꿈꾸시는 것도 아니고 영화를 또 한 편 제작하셨어요. 네, 지금 한참 만들고 있습니다. 네. 예. 제목이? 지금 이제 공범자들이라고. 우리 그 공범들 많잖아요. 범인들. 네. 어떤 공범입니까? 지난 10년 동안 이 공영방송을 완전히 말아먹은 공범들. 이 공범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추적해가지고 찾아가서 이렇게 심판하는. 그러니까 자백이라는 영화는 이제 국정원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번에는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거군요. 그렇죠. 예. 언론 그 중에서도 공영방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MBC 인사들도 많이 나오겠군요 거기에. 많이 나오죠. 예, 많이 나옵니다. 1편의 그 자백이라는 영화의 핵심 주인공은 김기춘 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김기춘 씨, 그다음에 뭐 우리가 원세훈 씨 이런 분들이었죠. 이번에는 주인공격이 누굽니까? 김재철?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우리 MB 아저씨고, MB 아저씨고
그 다음에 이제 김재철, 김인규 뭐 이런 분들이 되겠죠. 직접 만나는 장면도 나옵니까? 예, 지금 그분들은 중요한 분들은 지금 만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네. 또 많이 만났고 네. 앞으로도 만날 겁니다. 근데 뭐 말 오가는 건 별로 없죠. 이게 그냥 인사. 사실 됐을 때 많은 사건들이 간첩단 사건이 많았는데 근데 그런 반응은 정말 반사신경이 아직까지 죽지 않으셨군요. 그게 예. 수십 년 동안 그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어쨌든 권력을 지키면서 생존하는. 생존해왔던 그 생존 본능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예. 이번 영화에서는 그 김기춘 씨보다 조금 더 뭔가 좀 괴롭히는 그런 시인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괴롭히는. 알겠습니다. 예. 김재철 그러니까 욕이 나올 정도로. 김재철 그러니까 욕이 나올 정도로. 아이씨, 그만해. 이렇게까지. 이 장면 하나 넣어줄 수 있습니까? 예, 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재철 사장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뭐 아마 서울 그 얼마 전에 왜 저 홍준표 씨 그 저 선거운동 할 때 네. 뒤에 그 저 선거운동 하는데 나왔었나요? 뒤에서 이러고 있는 모습이 사진 그래요? 잡혀가지고 그거 몰랐네. 앞에 이제 자기가 아무래도 이제 거기 뭐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에서도 약간 네네. 좀 약간 후지죠. 후진 그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레벨이 높다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뒷줄 그다음에 또 그 뒷줄 이렇게 바로 뒤쯤 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이 양반이 튀려고 보이려고 얼굴이 이렇게 조금 앞에 있는 사람들 사이로 요만큼 보이는데 거기서 또 이렇게 서놓고 한 개 찍혀가지고 제가 참 대공영방송 MBC의 그 사장이셨던 분이 저렇게 참 제가 부끄러운 그런. 아니 근데 사실 업적으로 보자면 맨 앞자리에 서야 되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쪽 입장에서 보면은 네. 뭐 자기네의 권력을 상당히 공고하게 해주고. 그럼요. 네. 이용만 이명박에서 당한 것 같아. 이용만 당하고 그냥 뭐 사실 인정이 안 되죠. 김재철 전 사장은 우리 PD님한테 뭐라고 불러요? 뭐 승호야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뭐 아니 뭐 저를 사실은 저도 그분을 그렇게 뭐 MBC 있을 때 그분은 기자고 저는 PD고 이랬기 때문에 또 노는 물이 달랐어요. 그분이 저랑 노는 뭐 물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친하게 지낼 적이 없었고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몇 달 전에 가서 만났는데 후배님 이렇게 부르시더군요. 후배님. 내가 후배님을 오늘 처음 만나가지고 뭐 좀 이런 식으로. 우리 이제 후배님이 오셨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만. 나는 이제 이 정도만. 좀 조금만 더 하시죠. 언론사 출신이신데 이런 식으로까지 하시면은 분이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모양새가 아니잖아요. 제가 질문을 던지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주 예의가 있으신 분이네요. 보기로는 예의가 있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제로는 상당히 잔혹한 행동들을 하죠. 네. 원래 이제. 초기비용. 지금 이제 제작하고 있는 공범자들. 네. 그게 뭐 티저 영상 같은 걸 제가 잠깐 예, 봤는데 보셨죠. 예. 공개됐죠? 예. 네. 그거 보니까 세월호 장면으로 예.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 네. 거기 이제 전원 구출로 보도가 됐는데 전원구 학생들은 전원 구조됐고 현재 사망자는 없는 학생 것으로 전원을 구조했다고. 인명 피해는 아마 없을 것이라고 중앙연대 338명 전원이 구조됐다는 뜻이 그 보도 장면이 딱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것이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요. 네. 그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전원구조 오보를 하시고 정도 뭐 그런 것 같은데. 아니요, 뭐 그래도 몇 마디 오가고. 몇 마디 하세요? 몇 마디 오가고, 뭐 아주 심각한 서로 간에 이 10년의 어떤 세월 속에서 서로 쌓인 애정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그렇지. 그 무게를 느낄 거예요. 세월의 무게 이런 걸 느낄 거예요. 직접 만나러 가세요? 아니면 뭐 또 다른 누군가가? 제가 가죠. 예, 제가 가죠. 제가 가야 예. 제가 이렇게 나타나면은 또 이렇게 보이는 반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게 핵심이에요. 그 영화의 재미는. 예. 예, 그래서 제가 꼭 갑니다. 예. 김기춘 씨가 이제 자백이라는 영화에 나왔는데 특별한 얘기하는 건 없습니다만 PD님 얼굴을 보면서 그
똥 씹은 얼굴. 그게 그 백미거든요. 아니, 처음엔 반가워합니다. 아, 처음엔 반가워하죠. 네, 처음엔 아주 반가워합니다. 계속 이렇게 질문하니까. 처음엔 누군지는 잘 몰라요. 네. 처음엔 누군지 잘 모르다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야. 근데 이제 막 공항에서 갑자기 나타나니까 자기를 막 이렇게 반겨주는. 환영하러 온 사람이. 예. 그래서 언론이다 그러고 이러니까 나를 여기에서까지 나를 인터뷰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상당히 반가운.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기 뉴스타파라는 데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 좀 인사 좀 드린 말씀 좀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간첩이라는 이제- 단어 나옴과 동시에 그렇죠. 그 단어가 나오면서 이제 얼굴이 이렇게. 근데 그분은 굉장히 사실 반응이 저는 그분이 연세가 상당히 드신 분인데도 굉장히 빠르신 분이에요. 그 단어가 나옴과 동시에 바로 일어서서 나가버리시는데. 근데 40년 만에 이제 모여가지고 행사를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취재하러 가는데 마침 이제 실장이 계셔가지고 한번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혹시 일상 버려진 거 아닙니까? 아니 모르죠 뭐. 어쨌든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는 데까지는 지금 성공을 했어요. 원래 그분이 새누리당 시절에 네. 새누리당에서도 이렇게 출마를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항상 경선할 때 경선을 시키더라고. 아니 그 정도 열심히 했던 분이면 그냥 이렇게 해줘야 이렇게 되는데. 바로 좀 이렇게 공천 바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 꼭 경선을 시켜요. 경선하면 떨어지지 당연히. 경선해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몇백 표 정도밖에 못 받아가지고 떨어지고 하시는데 제가 참 보기가 민망했고 안타까웠는데 새누리당이 이제 갈라져가지고 그 당시 사천에서 당선되신 분이 지금 바른정당으로 원래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를 틈타서 이분이 자유한국당 거기 지역구를 신청했는데 네. 받아주더라고요. 네, 받아줬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도 바른정당에 있던 분이 제가 알기로는 다시 또 이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난처하네.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아마 또 경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예를 들면 김재철 전 사장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공인도 아닐 뿐더러 아니 공인이죠. 지금 정치인이고. 정치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네, 국회의원이 되시겠다는 분이고. 영화에 쓰는 건 상관은 없습니까? 상업영화 같은데 이렇게 화면을 막 쓰고 하는 것. 그럼요. 예, 그럼요. 상관없죠. 아니 그분은 완전히 역사적으로 네. 어떤 아주 중대한 대한민국 공영방송을 완전히 말아먹은 중요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언론 지형을 완전히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 그렇지. 분이고 네. 그런 분들은 당연히 초상권이나 이런 거는 그거는